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근접할 때 그 위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특히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가장 근접한 3일 새벽 1시 반, 부산 사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창문 파손을 막으려고 테이프를 붙이던 중 유리창이 깨지면서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 숨졌습니다. 부산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해운대 일대에서는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2018년 태풍 홍레이 북상 당시 40여 가구의 유리창 1000여 장이 파손된 해운대 LCT 역시 강풍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해운대 한 초고층 아파트에는 거실 쪽 창문이 깨졌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의 위력이 보시는 것처럼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유리창 수십 개가 깨진 건데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태풍으로 강한 바람이 불 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경우는 창문 파손을 막는 것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유리창 두께가요. 보통 3mm, 5mm, 16mm 정도 두께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실험 결과 초당 30m 풍속에도 유리창은 자체적으로 파손은 되지 않았습니다. 창틀하고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그 바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떨림이 이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거든요.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선 창틀과 유리 창문 사이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 등 종이를 두껍게 끼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미리 강한 바람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문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가까이 가지 않고 차라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커튼 등을 치는 것이 낫습니다. 문은 열어놓는 것보다 닫아놓는 것이 좋고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면 강풍에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번 태풍 하이선의 예상 경로를 보면 부산의 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위험 반원이 있어서 태풍 피해가 집중되는데요. 왜 그런지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이라 부릅니다. 태풍 피해는 위험 반원이 가항 반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람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험 반원의 경우 태풍 자체의 바람과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왼쪽은 태풍의 바람과 편서풍의 방향이 서로 부딪혀 태풍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태풍을 축대층으로 간주하자면 태풍의 오른쪽에는 태풍의 바람과 지하류가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며 왼쪽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지하류만큼 감소해서 풍속이 비교적 덜 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동해를 지나가게 되면 한반도는 가항 반원에 해당되지만 서해로 가면 위험 반원에 속해 태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2015년 태풍 고니 당시 왼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었던 반면 위험 반원에 든 일본은 20년 만에 가장 강한 바람이 관측됐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해보다 서해를 통과한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은 상대적일 뿐 태풍의 위력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태풍의 위력이 크다면 가항 반원에 들었다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약해진 집안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데요. 전문가들은 위험징후나 관련 당국의 위험 경보에 따라 즉시 대피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쳐 차량 통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동반한 집중호우로 46번 국도 강원도 진부량 구간에
200여 톤의 토사가 흘러내린 겁니다. 부산과 경북 등 마이삭이 지나간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라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됐고 위험 지역 주민들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은 길어진 장마로 집안이 크게 약해진 탓에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태풍 마이삭 북상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산사태 위험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가 현재는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더욱이 이미 한 차례 비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아직 완전 복구가 되기 전이어서 산사태에 더욱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게 또 엎친 덮친 겨울로 또 이제 복구를 좀 하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예상을 못 하잖아요. 피해를 더 입을까 봐 그게 또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는 발생 후보다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산자락 주변이나 집안이 약해 옹벽을 설치한 곳 등에는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림청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별 위험 지역을 알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부족해 앞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빠른 사전 대피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워낙 순식간에 발생해 일단 났다 하면 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상 징후로 땅이 울리는 소리와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치는 것도 땅속에 물이 과포화됐다는 신호입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평소와 다른 물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흙탕물이 일부 흘러내린다 이런 경우, 그리고 토석이 일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경사 아래면에 낙석에 의해서 돌 부스러기 또는 흙이 쌓여 있거나 장기간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이런 곳에 이 산사태 위험 징후가 좀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대피는 넓은 도로 쪽이나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당국과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대피 명령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잘 따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부산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운행 중이던 차량도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법을 김한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 7월 23일 부산 초량 1 지하차도입니다. 빗물이 유입되고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했던 차량들이 옴싹달싹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결국 시민 3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또 빠져나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계속 차량 내부에 있으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침수 초반에 과감하게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하차도 같은 경우 완만한 경사진 곳이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납니다. 이때는 당하지 마시고 빨리 차량에서 내셔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차량이 갇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처럼 비상탈출용 망치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면 문을 열 수 없거나 창문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중앙이나 윗부분은 쉽게 깨지지 않는 만큼 아랫부분, 모서리에 충격을 주면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장비 없이 갖추게 됐다면 무리하게 차문을 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차량에 물이 차면 수압 때문에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당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풀고 차량 내부와 외부에 물의 차의 높이가 가슴 높이 됐을 때 문을 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차 안에 물이 찰수록 수압차가 줄기 때문입니다. 또 침수 도로를 운행할 때 괜찮겠지 하는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바퀴의 3분의 1,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2분의 1까지 물에 잠길 경우 부력이 생겨 차량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차량 침수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시설물의 붕괴와 침수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이 집터만 남긴 채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에 잠긴 차를 끌어올립니다. 시설하우스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수확을 앞둔 과일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태풍 미탁 당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재산은 물론 인명까지 수많은 피해를 낳는 태풍. 각종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 먼저 주택의 경우 풍수해 보험이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피해 조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이 나와 비교적 지원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 특약을 들어놓으면 건물은 물론 TV 등 가재 도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각종 농업 피해는 농작물 재해 보상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보험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농가에서 10만 원 미만의 금액만 내면 최대 1,000만 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각종 자연재해가 이제 매년 4건씩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재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밖에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을 경우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 금지 지역 출입 등 운전자 과실이 큰 경우 지원받을 수 없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라고 있는데 그 콘솔박스가 잠길 정도가 되면 그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서 그 차는 운행이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밖에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인명피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주택 파손 시 최대 1,600만 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금 지급이 미뤄져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 해당 기초자치단체 재해피해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관광업계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만 이뤄질 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여력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의회가 관광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부산 지역 관광업계는 고사 직전입니다. 부산시에선 2분기까지 여행, 숙박업 등을 포함한 관광사업체 74곳이 폐업 신청했습니다. 대다수의 관광업계는 정부에서 인건비의 90%를 지원받으며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셧다운 상태로 수입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10% 인건비 부분 이마저도 부담입니다. 시티 투어버스를 비롯해 부산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더군다나 당장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관광업계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조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산에 많이 호텔을 두세 군데 선정을 해서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홍보나 마케팅을 도와준다든지 해외에도 홍보나 마케팅 할수록 조금 시 자체에서 좀 도와주면은 호텔 수수료가 좀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의회가 관광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법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관광기금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관광기금이 없더라고요. 꼭 필요한 기금이 없어요, 사실. 청년기금하고 관광기금이 없는데 이것만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기금을 통폐합하는 과정과 함께 필요한 기금을 넣자. 하지만 재원 마련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숙박요금에 포함하거나 일부 관광시설 입장료 부과 등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태풍 마이삭 상륙 당시 고리원전 원자로 4기의 가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부산환경운동연합은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부진의 모든 발전소가 셧다운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줬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환경연은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담당하는 전력량이 전체 전력의 5%에 해당하는 4,550메가와트 규모인데 한꺼번에 정지될 경우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연은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점에서 핵발전소의 취약성과 위험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규모 전력 공급 중단에 대비한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당초 일본 수출 규제에 반발한 여행 보이콧으로 한일 항로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또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일본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면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자 8월 말까지 임대료를 100% 면제해왔고 9월 들어서도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음에 따라 임대료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임대료 규모는 16억 원 가량입니다. 부산시가 11월까지 석 달 동안 부산역과 김해공항에 택시 방역소를 운영합니다. 택시 방역소는 부산역 북측 택시 승강장과 남측 택시 승강장, 김해공항은 국내선 택시 승강장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20, 30대 청년 18명을 선정해 방역용 고글과 비말 차단 마스크, 보호 가운 등을 착용한 채 택시 내부를 소독하는 업무를 맡깁니다. 부산 지역의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5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6% 상승했습니다. 아파트값은 지난 6월 15일 이후 12주 연속으로 상승세입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0.5%, 수영구가 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래구, 연제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이 다음 달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직접 등록을 신청한 가맹점만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산시는 현재 동백점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개별 가맹점주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업자와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부산시 홈페이지와 동백전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은 10월부터 동백전 결제가 제한됩니다. 바닷물을 채취하지 않고도 드론을 이용해 적조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부산대는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김원국 교수팀이 드론에 탑재된 다분광 영상을 이용한 적조 탐지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다분광 카메라를 이용해 적조의 공간 분포와 적조 생물 내의 엽록소 농도를 원격으로 추정함으로써 넓은 연안에 분포한 적조의 강도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차례로 강타한 데 이어 또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월요일 오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한반도를 뚫고 올라가며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시시각각 태풍 상황을 특보를 통해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과 제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